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청원고 담당자 유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차 집담의 네 번째 시간, 2022년 이용자 서약서 및 이용 제한 사유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를 저랑 같이 봐주시면 되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본인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규정을 준수하고 아이돌봄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준수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규정 준수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번호 보시면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서식 및 증빙 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 제출하고 관할 시 군구 서비스 제공 기간, 광역 거점 기간의 추가 자료 요구 및 불시 현장 방문 점검에 대해 동의하며 성실히 협조한다.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정부 지원 결정 가구의 경우 행복이윤 등록한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하며 라 유형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한다. 3번 정부 지원 결정 가구가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한 경우 라 유형의 가구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을 확인한다. 4번 서비스 유형을 변경할 경우 정부 지원 시간 및 이용 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 가능한 정부 지원 시간 및 이용 시간을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논의한다. 5번 정부 지원은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6번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종류, 이용 시간, 아동 수, 정부 지원에 따른 이용 비용, 납부 절차, 이용자 에티켓, 기간 공지사항 등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용한다. 뒷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서비스 이용 절차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간에 아이돌봄이의 연계를 원칙으로 한다. 8번 영화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월 단위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간이 계약하며 아이돌봄이 면접 시 비용은 이용 가정이 부담한다. 9번 서비스 제공 장소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이 원칙임을 확인한다. 10번 이용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만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아이돌봄이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아이돌봄이에게 연락하여 합의해야 하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반드시 만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아야 한다. 11번 서비스 연계 후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하며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12번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취소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제공 기간을 통해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이에게 지급한다. 13번 서비스 변경은 서비스 제공 기간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 업무시간 외 서비스 변경은 아이돌봄이 일정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봄이 간 합의로 변경 가능함을 확인한다. 14번 아이돌봄이 활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과 휴게시간 부여가 적용되며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이용자 가정과 아이돌모미가 상호 협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15번 다음의 경우 정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아래로 보시면은 아이돌봄이 존중 및 돌봄 업무 협조 부분입니다. 아이돌봄이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쭉 설명 나와 있습니다.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수료하였으며 매년 보수교육 이수, 건강진단서 제출,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6번 보시면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이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친절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17번 아이돌봄이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및 갈등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최대 1년 이내 서비스 이용 제한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이어서 1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 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이돌봄이에게 알려야 한다.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이돌봄이에게 위임하며 가정 내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한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선생님들 저희가 체크리스트 나눠드렸던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용자분한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밑에 19번 보시겠습니다. 식사 시간대에 아이돌봄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식사는 미리 준비,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이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가사활동, 식사 준비 등의 일을 요구할 수 없다. 아이돌봄이의 활동 범위는 돌봄과 관련된 활동으로만 제한한다. 또한 홈페이지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19번 내용 한 번 더 보시면은 선생님들의 활동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선생님에게 활동 범위 외의 것을 요구하시면은 선생님도 알고 거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용자의 계속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센터로 꼭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20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 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가 설치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이돌봄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사실과 위치를 미리 알려야 한다. 21번 서비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정 아이돌봄이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선생님들 21번은 매번 안내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일시연계 서비스로 신청할 경우에만 선생님들을 지정할 수 있으니 만약 선생님을 지정해서 사용하시고 싶은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일시연계 서비스로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2번 보시겠습니다. 친인척인 아이돌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해당 아이돌봄이를 연계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알려 변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일시연계 서비스로 이렇게 연계해서 서비스를 이용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로바로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차후에 확인이 되었을 때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각별히 유의하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3번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 현장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사항으로 제시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서약서에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이용자분께 꼭 한 번씩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책임의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24번 외출 시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은 별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동의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아이돌보미가 책임을 짐에 동의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원기관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책임지지 않음에 동의한다. 25번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들을 아이돌보미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해결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는 그 자체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26번 아이돌봄 서비스는 1:1 개별 돌보미 원칙이나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동일 가정 내 형제 자매를 돌보게 할 수 있다. 단 아동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아이 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묻지 아니한다. 27번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경우에는 만약에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꼭 즉시 보고해 주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8페이지 봐주시기 전에 9번과 10번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봐주시겠습니다. 26페이지 9번에 서비스 제공 장소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이 원칙임을 확인한다. 이 부분은 선생님과 이용자가 협의하셔가지고 만약에 선생님 가정으로 장소를 변경할 경우 센터로 사전에 연락을 해주셔서 신청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10번에 보시면은 이용자는 서비스 시각 전에 만 19세 이상 보호자에게 아동을 아이돌보미에게 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항상 서비스 시작 전과 후 성인 보호자에게 아동을 꼭 인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3번 마지막으로 봐주실게요. 서비스 시간을 만약에 이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실 경우 휴일일 경우에는 센터로 연락이 어려우니까 센터폰, 비상폰으로 문자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센터가 근무하는 시간에 변경건이 있으면은 사전에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제한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선생님들을 동무규율에 의거하여 관리하듯이 이용자들도 이런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용 제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개월 이용 제한 사유입니다. 사전 통지 없이 영아 종이제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연간 3건 이상일 경우, 그리고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 미준수 연간 3회 이상, 서비스 제공 기간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그리고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에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제한 사유를 서비스 제공 기간 등에 고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은 경우 1회 이상, 앞서 말씀드렸던 경우가 1개월간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3개월 이내 이용 제한 사유에는 성희롱 등 범죄 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 시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용 제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이용 제한 사유에는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누적 3회 이상,
그리고 1년 이내 이용 제한 사유에는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 행위 혐의 인정 시, 그리고 범죄 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 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그리고 미납금이 30만 원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용자 서약서 부분은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자분들이 반드시 서약하신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분들도 알고 계실 내용이세요. 근데 만약에 이용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경우 선생님들도 꼭 안내를 해주셔야 하고 업무 범위 외의 것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센터로 꼭 보고를 해주셔서 그런 요구를 받지 않게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